안녕하세요. 저도은지 박찬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가인하 소식이 있는 신축 전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양리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제가 보름 전에도 나와서 저기 왼쪽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현장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오폐수 직관이 연결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까지 잘 갖춘 현장이 되겠고요. 최초 분양가에서 약 20%라는 가격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2년 전에 5억 5천만 원으로 분양을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분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 가격 최종적으로 4억 4천만 원에 새롭게 책정이 되었고요. 총 대지 면적은 111.5평 준비가 되어 있고 건축물은 총 59.7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24평, 2층 19.1평, 지층 16.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1, 2층에 거실과 주방이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가 세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대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보시죠.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도로는 5m 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현장이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지하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상수도가 인입되면서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새로 쭉 되어 있고 도시가스랑 오폐수 직관까지 연결되면 한 번 더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좌측으로 돌아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쪽에 벙커 주차 공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옆쪽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화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벙커 주차장은 차량 2대 주차할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좀 차를 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차량 아래쪽으로 라인선이 총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당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가 긴 차량도 안쪽에다 주차가 가능하겠고 왼쪽 편에도 주차 라인선이 있는데 여기 차량 주차하시고 저 안쪽 공간 저런 식으로 선반대를 짜놓고 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건축주분이 좀 자재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또 이렇게 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또 창고가 상당히 길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힘들고 치수는 제가 안쪽에서 4경으로 쟀으니까 위에 나온 사이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콘센트를 쓸 수 있게끔 공간을 많이 빼주셨기 때문에 뭐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안쪽에다 차량 주차해 놓고 쓰시면 되겠고 층고도 높아서 오버헤드 도어도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층에 있는 공간 보여드렸고 지상적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여드렸던 가지도를 따라 안으로 쭉 올라오시면은 이제 지상층으로 이동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쪽에 지금 펜스가 깨끗하게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쭉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아기자기하게 또 이렇게 대문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마당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콩자갈이 쭉 깔려 있는데 이 자갈을 지나서 집 안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겠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마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앞쪽에 부동수전 설치가 되어 있네요. 크기는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는 호박석으로 경계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 끌어다가 정원에 물 주시거나 텃밭 쪽에도 물 주실 때 쓰시면 되겠고 레일 호스 이용하셔가지고 아래쪽에서 간단한 세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개별 정화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폐수 직관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은 여기는 추가적인 마당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우선 주택이 옆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용한 그런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조그맣게 텃밭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어 놓고 자급자족하면서 아기자기하게 텃밭도 한번 잘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는 이제 나무들이 어느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관상수라고 하기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오셔가지고 나무들도 원하시는 수종으로 좀 바꿔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꽃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씌워놓고 쓰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옆집이랑 경계 울타리입니다. 만약에 옆집 시야가 간섭되는 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울타리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방부목이나 합성 데크 대가지고 좀 시야를 차단해 놓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제 옆마당 쪽 들어가 있는데, 저기 뒤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텃밭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현장의 기반 시설이 지열 보일러거든요. 지열 보일러실이 또 뒤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보일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연결되면은 창고 공간으로 바꿔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데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데크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합성 데크 같은 거 짜놓고 필요하시면은 데크 공간도 잘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택 건축물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는 라임스톤, 그리고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로 고급 마감재를 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현무암 계단 한 2계단 정도만 오르시면은 바로 앞쪽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디지털 도어락이랑 바로 왼쪽에는 인터폰까지 꼼꼼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전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상 오른쪽으로는 키큰 신발장이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편백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일괄자동 스위치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망인 유리 3연동 중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1층 바닥 면적 24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왼쪽으로 침실 2개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LDK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거실창 기준으로는 완벽한 청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시야감이 너무 좋네요. 앞쪽에 산세가 쫙 우어져 있으니까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밖에 이렇게 산을 보는 이런 낭만도 있을 것 같아요. 아트월은 양쪽 다 이용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케이블 허브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파를 좀 큰 거 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다 놓으시고 TV는 반대쪽에다가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TV 사이즈가 크다 하신 분들은 이쪽에다 달아주셔야 돼요. 이쪽 벽면에는 비디오폰을 비롯한 온도 제어기 시공이 되어 있고, 특히 이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랑 어느 정도 좀 쉐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있다가 냉장고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이랑 같이 쓰는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다가 간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공간을 분리해 놓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쪽을 보여드리자면은 우선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제 앞쪽인데 사이즈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를 앞에 식탁을 놨다는 가정하에 쟀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부터 쟀어요. 그리고 폭은 여기 안쪽 공간만 쟀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제 싱크대는 기역자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취사할 수 있는 3구짜리 전기 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환기창도 하나 잘 들어가 있고, 상판이 조금 올드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도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싱크대가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은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바로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나란히 놓기는 좀 힘들고요. 타워용으로 놓으시면은 여분의 공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추가적인 수전이 있기 때문에 긴장 같은 거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 반대쪽에도 환기창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고, 콘센트도 추가적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실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제 침실 2개와 욕실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침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침실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정남향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창을 미스투리로 처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커튼은 별도로 필요 없겠지만 답답할 때는 이렇게 문을 한 번씩 또 열어주셔야 됩니다. 대신 창호는 단열이나 방음에 강한 지인사 제품을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우리 집 마당이 쭉 내려다 보이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층고는 높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인터넷 케이블 허브를 비롯한 콘센트는 중간중간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여기 한쪽에다가 붙박이 장만 딱 짜놓고 쓰시면은 1층 침실 알뜰하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단실을 지나 두 번째 침실 보여드릴게요. 1층에만 침실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오히려 사이즈가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장을 짜놓고 쓰신다고 해도 앞쪽에다가 이제 뭐 TV나 책상, 침대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환기창도 큼직하게 하나 잘 빼셨네요. 그리고 이 두 침실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히려 욕실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자, 여기는 성인이 전신욕 할 수 있을 만큼 이 폭이 상당히 넓어서 전신욕조 하나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변기 아래쪽으로는 단차까지 주셨기 때문에 건식과 스식도 확실하게 구분을 잘 해주셨고요. 안쪽에는 이제 세면대나 변기 배치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거울용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고, 뒤쪽은 큼직한 환기창이랑 환풍기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팬트리 공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문 열어보면은
우선 안쪽에 센서 조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까지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짐들 이 공간에 하나 넣어놓고 창고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계단은 집성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핸들레일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환기창도 꼼꼼하게 배치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19.1평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층 올라오는 계단 쪽에 중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1, 2층을 좀 분리해 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세대 합가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자, 1층에 있는 공간이 2층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다른 점은 침실이 하나 줄었고요. 대신 외부에 베란다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2층 거실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네요. 천정은 박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조금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벽면은 편백으로 시공을 해주셨는데 자, 한쪽에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 허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TV를 놓으시고 1층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쪽 아트홀 공간은 주방이랑 어느 정도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가벽 같은 거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냉장고를 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방 공간도 1층에서 보여드렸던 공간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사시설이 없네요. 원래 이쪽에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앞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기성으로 나오는 인덕션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면 이런 거 다 절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도 같은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하드웨어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도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구조랑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아래쪽이랑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그리고 침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1층에서 보여줬던 두 번째 침실이랑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동양으로 창이 하나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아마 건물이 보실 건데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산세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2층 침실로 형성이 되어 있고 콘센트 위치도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시면은 이 뒤쪽에다가 붙박이장만 딱 연결해 놓고 쓰시면은 침실 큼직큼직하게 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욕실 들어가 있는데 공간이 1층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같은 공간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여기도 욕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확실히 욕실은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외부 베란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창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고 우선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은 약간 네모 반듯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햇살도 굉장히 좋고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이런 산세가 우거져 있는 게 더 잘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던 베란다도 이 폭이 약 1m가 넘기 때문에 큼직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오셔서 위쪽에다가 캐노피를 쭉 연결해 놓고 폴딩도어 같은 거 시공해 놓고 쓰시면은 실내 공간의 연장선으로 쓸 수 있겠고요. 앞쪽에는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분들 놀러 오셨을 때 앞쪽에다가 인덱스 풀장 같은 거 하나 짜놓고 물 받아다가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광주시 곤자암읍 오양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격은 확실히 저렴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집 구조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셔서 조금 인테리어를 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매물이 되겠고요. 이곳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850m 떨어져 있고요. 곤자암 시내까지는 5km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곤자암 시내 쪽에 마트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병원까지 모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곤자암은 4.5km, 특히 이곳은 강남을 비롯해서 판교나 성남 쪽으로 이동하시기 좋은 자동차 전용 도로 성남 이천로가 약 1.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접근성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 입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숲세권으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생활 누리시길 원하는 분들은 오늘 주택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